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S&P 500이 3,000선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EU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낮아졌는데요. 이에 유럽의 주요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선물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는 투자 팁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즌3로 돌아온 해외 선물의 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앞선 시즌과 마찬가지로 시즌3에서도 해외 선물 매매 대결이 진행됩니다. 11월 초 시작되는 모의 투자 대회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 트레이더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황들, 다양한 글로벌 시황들 분석해드리고 투자 전략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해설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11월 초에 시작합니다. 그간 이제 좀 기다리면서 여기 대단하신 트레이더 분들께서 각종 정보와 팁 제공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들도 준비하셨나요? 뭐 사실 이제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가 조금 이제 굉장히 센 멘트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네, 오늘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고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두 트레이더가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정말 어떤 말들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이제 1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해설위원님의 해설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오늘의 이슈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S&P 500 지수의 일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전체 시가총액의 7%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주식과 채권, 금, 원유 가격이 모두 랠리를 보이는 이례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 의장은 존슨 총리가 추진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표결을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도 미 증시와 영국 증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국영석유공사의 무스타파 사날라 회장이 만약 NOC가 분열된다면 리비아 원유 생산량이 0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전해드렸고요.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미중 무역 협상에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2단계 문제들은 1단계 문제보다 해결하기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시작했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르면 다음 달 16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서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에 목표를 두면서 장기전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양국의 1단계 합의 서명 여부를 확신하기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1일 S&P 500 지수는 3,00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는데요. 이에 대해 MV 파이낸셜의 아리안 보즈다니 투자 전략가는 S&P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을 때마다 다시 무너졌지만 지정학적 이슈에서 큰 방해 요인이 나오지 않는 한 주가가 지지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EAB 인베스트먼트의 아르님 홀저 거시 전략가도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과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미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에도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미국 증시에 저유가는 경고음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시모나 감바리니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미국까지 퍼지고 미국 주식과 회사채 시장도 타격받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 증시와 원유 시장의 관계가 2014년에서 2016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며 저유가 충격이 에너지 분야 등으로 전이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올해 S&P 500 지수가 2,500선에서 마감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ING는 24일 열리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향후 정책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9월 회의 이후 발표된 거시 지표들과 최근 ECB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경제평가가 달라지지 않음에 따라서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추가 정책에 대한 힌트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드라기 총재가 9월 완화 패키지를 지지하는 감정적인 호소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가 과거를 회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도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속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품별 시세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13% 상승입니다. 3,01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23% 상승세입니다. 7,96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95% 오름세입니다. 54달러 2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3% 강보합입니다. 1,48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1% 하락세입니다. 1.117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뉴욕 증시 개장 상황과 상품별 시세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 전해지고 있고 오늘 개장 상황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들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증시 자체가 지금 추세적으로 매수적으로 굉장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해야 될 외신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 텐데 오늘 트럼프에 대한 발언 자체를 좀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2단계 무역 협정은 1단계보다 쉬울 것이라는 어떤 발언 자체를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발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요. S&P 지수 어느덧 사상 최고에 대한 근접 상황이 이르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역대 최고가랑 굉장히 근접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G에서 드라기 마지막 회의 정책 힌트 없을 듯이라는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가 나왔는데
드라기 임기가 이제 10월 31일이죠. 그렇죠. 네, 이제 곧 있으면은 임기 자체가 끝나는데 네. 사실상 지금 정책에 대한 힌트 자체를 꺼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11월 1일부터 정책 자체가 새로 시작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 그 총재 자체가 바뀌는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 자체에 대한 힌트 자체를 꺼낸다면은 사실상 이제 시장에 교란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추후에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있을 총재 어떻게 보면은 총재가 앞으로 QE 프로그램에 대한 종료 자체를 언제까지 진행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두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번째 헤드라인 ING 드라기 마지막 회의에 정책 힌트 없을 듯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스러운 얘기다 이런 부분만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증시의 추세를 이끌 수 있다는 점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2회 통화정책회의 관련해서는 드라기 총재의 임기가 이제 10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죠. 그 이후에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임기를 이어갈 텐데 그 차기 총재의 행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트레이더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황금연못 트레이더 그리고 강인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두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황금연못 트레이더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 주말에 또 강연회 하셨잖아요. 강연회 좀 네. 어떻게 잘하셨나요? 서울경제 덕분에 네,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조금 좀 적게 오셨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몇 년 전 계속 저는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새롭게 아직 접근을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어려운가? 어떻게 쉽게 풀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안고 있는데요. 어쨌든 항상 그렇죠. 우리가 귀가 열려야지 소리가 네. 들린다라는 것처럼 우리 이 해외 선물의 시즌 3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분들이 귀를 열고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연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 많이 주셨겠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인 트레이더님은 오늘 방송 첫 시간이십니다.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해외 선물 트레이더 강희입니다. 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일단 이번에 제가 시즌 1에도 참여를 했었지만 네. 제가 이번 시즌 3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선물의 신을 보니까 정말 유능한 트레이더 분들이 정말 수익도 잘 내시고 그리고 많은 정보도 주시는데 살짝 제가 여기서 부족한 점을 좀 메꿔주자면 교육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시장을 파악하는 능력도 기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입 구간도 직접 찾는 이런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제가 뭐 트레이딩도 일단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길러주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네, 뭐 일단은 황금연못님과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 네. 강연회 때 사실 되게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너무 좋았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늘 저희들은 열려 있는데 사실 강연에 오시면은 TV에서 보던 거랑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보이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연회를 늘 하고 항상 그래요.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다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나오는 점이고 조금 이제 아쉽다면은 연령층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연령층이 거의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한테 학습을 하게 해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전화번호 외우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자꾸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까먹는다 그랬는데 잊어버린다 그랬는데 그걸 자꾸 어려운 걸 자꾸 해드려야 되나? 아야 단순하게 따라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라는 걸 좀 아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 했었을 때는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뭐 오랜만에 또 뵙던 분들도 많았었고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셔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뭔가 제가 조금 부족했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요. 네, 아유, 너무 겸손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추후에 강연의 일정 자체 네. 상황인데 여러분들 다음에 강연하실 때 꼭 앞으로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인 대표님. 네. 사실 이제 강인 대표님은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서울경제 PD가 이제 얼굴 마담은 할 수가 없다 앞으로 너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사실 이제 직접 뵙고 나니까 앞으로 제가 딱 느끼는 생각 자체가 메이크업을 굉장히 앞으로 두껍게 하겠구나 내 자신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대표님 외모가 워낙 훤칠하세요. 사실 좀 오해도 받아요. 이게 뭐 얼굴로 뭐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실력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직접 외모보다는 좀 실력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방금 그 말씀은 스스로도 인정을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질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유, 실력으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좀 자중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띄워주셨어요. 앞으로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해외 선물의 신 예. 이제 시즌 3로 예.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접하게 됐는데 네. 각오 한마디만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라기보다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경연대회가 있잖아요. 투자대회가 있고 실전 투자대회도 있긴 하는데 사실 투자 대회라는 것 자체는 좀 목적이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상대방보다 더 수익을 낸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모순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제 스스로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제 자신과 잘 싸워갖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도 드리고 좋은 성적도 올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자,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두 트레이더와 함께 오늘 상품별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S&P 500 전일 대비해서 0.08% 상승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8개가 상승, 4개가 관망 나오면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고요. 이평선은 12개 전부 다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3명이 상승, 4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S&P 500 어떤 전략 가지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네요. 먼저 황금연모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보죠. 그렇죠. 지금 시간에 S&P나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매도의 의견이라는 것은 아까 그 뉴스를 보니까는 가장 사상 최저치의 거래량이 좀 일어나고 네, 있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될 때는 이제 투매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뉴스를 접했었는데 저는 사실 거래량이 이렇게 작은지는 몰랐었습니다. 다만 S&P나 나스닥이 올랐었던 거는 그동안에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억눌려 있었고 또 그들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 해소는 좀 됐었다라는 거를 봤었을 때 지금까지 이제 상승에 대한 것은 충족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10시 때에 오늘 하루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아침에 10시 때와 지금 10시가 넘은 12시간 만에 이 주가를 봤을 때 나스닥 선물이 꾸준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외래 본장 출발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전강 후약 그러니까 후반이 조금 더 약세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S&P 500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 거래량이 또 줄고 있는 점도 있고 일단 그동안의 관세 문제 때문에 좀 압력 받았던 것이 일단락 되면서 상승에 대한 충족은 했는데 일단 오늘 흐름을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전강 후약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략이시고 자 그렇다면 강인 트레이더의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죠. 네. 그래서 일단 지수 선물을 거래하기 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지금 시향적으로 봤을 때 오를 이유와 떨어질 이유가 굉장히 많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 오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뭐 이제 무역 협상 자체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12월에 관세 문제를 어느 정도 넘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상승에 대한 여력도 있고 사실 지금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연말에는 각종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추석과 설날 같은 게 이제 큰 명절로 볼 수 있겠지만 서양에서는 성탄절과 그다음에 땡스기빙 데이,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연말 시즌인 것 자체가 일단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브렉시트 문제도 사실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에 대해서 조심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거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신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포인트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S&P 지수가 하단 부분에 있다면 저는 여기서 매도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좀 신고가도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항선 라인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그 저항선 지금 4번 정도 터치를 했는데 지금 5번째 터치하러 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사실 저항선이 다시 무너지게 되면은 큰 급락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비중을 늘리시고 매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어디까지? 손절 라인은 신고점까지. 왜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하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실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더 경우의 수를 두자면 많이 오르면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럴 때 신고가를 다시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때부터 적극적인 매수를 그때서야 해도 되지 지금 저항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가까웠을 때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랑 가까운 점에서 일단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고가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신고가가 강력한 저항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늘려서 평소보다는 비중을 좀 더 늘려가지고 매도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한마디 좀 덧붙여볼까요? 네. 그 트레이더가 이게 저희들도 이제 트레이더라고 하면 트레이더들이 생존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매수자가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매도는 임팩트 있게 강하게거든요. 그런데 매도가 길어지지는 않아요. 네. 아주 어떤 장기 불황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S&P를 뭐 단기적으로 어떤 매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이길 수 있는 위너는 그래도 매수자가 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님께서 좀 의견을 더해 주셨고, 일단 강인 트레이더의 의견 정리하자면 오늘 일단 두 분 다 매도 보고 계셨는데, 자, 강인 트레이더의 의견은 지금 시장에는 오를 이유 그리고 떨어질 이유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연말에 좀 이슈가 많은데 또 소비를 자극시키는 이벤트가 있지만 그런 이벤트가 증시를 끌어올릴 수가 있지만요. 또 그렇지만 브렉시트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에 가까운 상황에서 저항선이 세기 때문에 또 급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신고가를 돌파하면 그때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자, 이런 두 분의 의견 우리 해설위원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두 분의 의견 자체가 굉장히 반전적인 부분이 사실 있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이 열린 이후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한 강세 자체가 매수로 열리는 입장 내에서 실력 있으신 두 트레이더 분들께서 오히려 동시에 매도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오늘 이제 황근윤모님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트럼프 발언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무역 협정 관련해 갖고 오히려 2단계가 1단계보다 더 앞으로 쉬울 거다. 이런 내용에 대한 발언 자체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세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드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입장을 좀 취하는 건데 이 시황에 대한 효력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관세가 좀 낮을 거다라고 해서 증시를 다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에 사실 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울고 먹었죠.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한 거 1차 관문이 제일 힘들었죠. 얼만큼의 양보를 해주느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협의를 했었을 때 뉴스를 봤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아주 막 호전적이고 그렇게 큰 거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2차가 되면 당연히 수준은 점점 낮아지겠지만 시장은 그 낮아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막 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강인 트레이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도를 한 것은 오늘 현재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제도 그렇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저 같은 경우도 매도를 들었지만 앞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했었던 것은 네. 시장이 이 상승세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또 계속 나오는 것은 분기 실적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본다면은 그동안에는 이슈로 시장이 올라왔거나 내려갔거나 한다면 이제는 아마 본격적으로 다 그 기업의 어떤 실적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커진다라고 보여져서 사실 강력한 매도를 했다가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근 추세적인 강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단순 눌림으로 매도적으로 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는 더 맞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인 트레이더에게는 추가 질문 없나요? 네, 이제 강인 트레이더랑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오늘 매도에 대한 의견 자체가 이 부분부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타적 트레이딩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단타적이라기보다도 지금 일단 큰 방향성으로 봤을 때 일봉상 차트를 보셔야 돼요. 일단 신고가 기준으로 저항선이 형성이 되면서 몇 번에 한 4번 정도의 터치가 있었고 지금 5번의 터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저항선이 크게 작용하는 거를 기존에 사실 이거는 초보분들도 보시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리스크를 갖고 여기서 저항선이 가까운데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리스크를 차라리 줄이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매도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단타적이라기보다도 지금 사실 여기서 다시 급락세를 형성하게 된다면 꼭 단타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정말 좀 길게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그 길게 본다는 기준은 2,900포인트까지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 하단 부분에서 다시 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들고 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900포인트까지 보셨는데 사실 이제 손익비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네요. 매도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럼 시청자분들이 항상 제일 궁금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외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나왔는데 S&P 지수 어느덧 사상 최고 근접 넘어설까 이런 평가가 자체 있습니다. 그러면 딱 질문을 드려야겠죠. 최고가 갱신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직 어렵습니다. 예, 아직은 어렵습니다. 사실 트럼프 발언도 있긴 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 보면은 내년에 있을 대선은 어느 정도 좀 시선을 두지 않았나. 왜냐 지금 무역 전쟁 자체가 큰 이슈화가 됐고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큰 요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도 지금 신고점에 부근했기 때문에 사실 증시 자체는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 지수가 보여줄 수가 있고 여기서 사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동안 트럼프의 업적을 본다면 그래도 증시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적인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저항선 일단 차트도 어느 정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항선 뚫지 못하고 급락세가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인 트레이더는 S&P 500 신고가 갱신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S&P 500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8개가 상승 그리고 4개가 관망 보이면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분석은 12개 모두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4명이 상승, 2명이 관망, 3명이 하락 보면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매수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린 상황인데요.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관망을
듣고 강인 트레이더는 관망의 매수는 뭐죠? 일단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크루드 오일은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53.60을 넘어가면 매수로 전환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넘어섰어요. 엊그저께도 보면 넘어서서 잘 가나 했더니 또 도로 쏟아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가가 또 53.6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3.60이 뭐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추세가 걸리는 자리죠. 우리가 보통 뭐 추세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네. 그런데 제가 오늘 관망을 한 것은 오일이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지수도 주춤거리고 있다. 만약에 지수가 초반에 막 세게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오일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크루드 오일이 혼자만의 어떤 재료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장중에 진폭만 보이고 있어서 약간의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권, 그러니까 트레이더들한테 관심권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밀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 그 10월 12일 날의 고점이 55불대인데요. 여기를 갔다 왔고 또 10월 18일 날 10시에도 또 54.50, 50틱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또 오늘도 54불대를 갔다가 또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고점은 계속 넘지 못하고 또 저점도 뭐 이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에너지는 어디론가 방향을 잡겠다라는 건데 현재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우리 그 주말에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장대봉 이론을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장대봉을 보면은 그 장대봉이라는 것은 뭐 5분, 10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1시간, 30분 이런 걸로 판단할 때 봉 길이는 결국 돈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보다 굉장히 돈이 이렇게 빠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줘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53.60 이상에서는 매수를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좀 떨어진다라는 점이고 만일에 오늘도 53.60을 이탈한다. 즉 시가를 이탈한다면 음봉이나 음선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매도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 오늘 오일, 크루드 오일은 관망 의견 주셨는데 현재 오일과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할 재료가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또 고점과 저점이 좀 모아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성이 나올 텐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53.60 이탈하면 그때 매도로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강인 트레이더의 전략 함께 들어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다 들었습니다. 업과 웨이트앤시, 자, 관망을 둘 다 들었는데 사실 제가 보는 방향성은 일단 상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웨이트앤시는 관망하라고 하는 건 거래를 안 했으면 한다라는 뜻으로 제가 사실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단 원유에 대해서 좀 약간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뭐 9월에 사우디 피격 때문에 뭐 큰 반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재고량의 증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뭐 시향적으로 원유는 떨어졌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선은 있어요. 지지선은 51.67 라인이거든요. 자, 이 지지선을 사실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상승은 지금 힘을 받고는 있지만 큰 힘은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제가 왜 관망이라고 상승이지만 관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시더라도 좀 시간 싸움이 될 수가 있고 그 시간 싸움은 좀 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고 횡보하는 종목보다는 좀 거래량이 많은 종목으로 일단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P 매도 포지션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 매수는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혹시 매도 포지션을 갖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빠른 청산과 스위칭을 하시는 게 맞고 포지션이 없다면은 크루드 오일 거래는 웬만하면 피하시고 다른 종목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거래라는 거는 변동성이 나와야지 기회가 많고 사실 뭐 손절이나 익절을 할 수 있겠지만 손절을 하더라도 변동성이 나와줘야 우리가 또 다른 기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횡보를 오래 할 이 크루드 오일을 굳이 저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인 트레이더도 크루드 오일 마찬가지로 관망 의견 주셨는데 방향성은 상방을 보지만 거래에 있어서는 관망을 보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현재 좀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 시에 시간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른 종목을 거래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 종합해서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조금
언급을 미리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사실상.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급락하는 추세적인 국면에 굉장히 드러난 상황. 그 이후에 이제 시황이 없으니 박스권 플레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힘을 응축하고 어떻게 보면 시황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시황 자체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황금연못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신이 없어요. 국제 유가 관련해갖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가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루해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런 박스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오히려 수익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우리가 유가에 재료가 없다라지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바닥에서 머리까지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 안에서도 얼마든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유가를 거래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수요일이죠. 원유 재고 발표가 네, 있는 네. 수요일 날이 가장 변동성이 좀 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슈 어디 뭐 공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원유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일시적인 변동은 좀 나오는데 이 유가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그냥 밴드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52불도 내려가지도 않게 하고 또 뭐 56불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게 하는 그 정도의 밴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옛날처럼 이렇게 원유 크루드 오일을 사가지고 재미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는 롱플레이로 장기로 길게 들고 갔는데도 오히려 수익이 안 나고 그런 표현 도로아미타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로 원위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제가 앞에서 53.60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53.60이라는 이 수치는 지금 당장보다는 그러니까 시세가 이렇게 크게 이 자리 위가 시세가 크게 올라갔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18일부터 이번 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지난주 후반부터 보면은 53.60 이상에 머물렀었을 때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짧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어선 정도, 최적의 방어선 정도다라고 보여져서 53.60 위에서는 일단 짧은 분 차트든가 틱 차트를 놓고는 짧게 매수 관점으로 가도 좋다라는 거고 외려 그 밑에서는 이제 매도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큰 틀은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매력적이지는 않다. 변동이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유가가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황금연못 트레이더님의 의견도 어떻게 보면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꼭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강인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하실 때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유가 관련해서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적으로 드러나 있고. 추세적인 측면에서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추세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뜻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횡보를 긴 시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장세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과도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시랑 어느 정도 커플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커플링은 네. 이제 같은 방향으로 네.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디커플링도 많이 보여줬고 같이 따라가지도 않는 상황이고 지금 박스권에서 그냥 횡보만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사실 이런 걸 교육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손실 안 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좀 기회비용을 찾아서 왜냐면 우리는 자금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약수로 들어가려면 좀 기회비용을 살려서 좀 변동이 좋은 종목으로 좀 돌리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아까 또 그 원유 재고 이야기도 좀 하셨잖아요. 근데 원유 재고가 날 때는 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볼까요?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오일이 국가대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대중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때 무렵에 유가 발표 원유 재고하면 보통 한 뭐 80에서 120틱 네. 이렇게 변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은 한 40틱 뭐 어쩌다가 정말 60틱 이상 나오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재고가 급작스럽게 늘어나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네. 줄어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이 그 변동 폭만큼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지금 봤을 때 지난주도
유가 변동 나오고 조금 변동폭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도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우리는 뭐 관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보면은 53.69 그러니까 오늘 시가에서는 계속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오늘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지금 봤었던 이 54불 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상방향 쪽을 뭐 재고도 있지만 상방향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의 의견 들어봤고 그렇다면 강인 트레이더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횡보긴 하지만 일단 방향성 자체는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뭐 지지선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보는 지지선 사실 너무 하단이라서 51.67 라인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 올려면 좀 멀었어요. 왜냐면 지금 큰 뭐 내일 뭐 원유 재고 있으면은 그래도 큰 변폭이 있어서 올 수도 네. 있겠지만 이 라인만 지키기 전까지는 좀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그래도 또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유로 FX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유로 FX 12월물 전일 대비해서 0.13% 하락습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3개가 관망, 9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도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평선 분석은 4개가 상승, 8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2명이 상승, 2명이 관망, 5명이 하락 보면서 매도 의견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는 전체적으로 매도 의견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좀 갈렸네요.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그리고 강인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부터 전략 주시죠. 우리 유로 FX는 네.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 얘는 하락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는데 오늘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제가 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좀 올려놔 봤는데요. 네. 예, 화면이 조금 늦게 나오네요. 오늘 오전까지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보통 이제 늑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늑대 거짓말을 자꾸 해서 안 믿는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합의가 됐어. 그래서 올랐단 말이야. 괜찮아.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올랐어요. 그런데 또 승인이 또 연기가 네. 되고 있어라고 하니까 버티던 실방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렇게 하락이 조금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오후장에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또 일정 부분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달러 인덱스하고 항상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반대적인 흐름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래요. 이 유로 달러 그러니까 유로 FX를 다른 어떤 구실로 이거를 갖다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저는 차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중기, 그러니까 큰 차트로 봤었을 때에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긴 시간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유로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워낙 하락을 보이다가 일봉에서 이제서 조금 올라가서 좀 한숨을 좀 돌린 즉 달러 대비 유로화가 좀 가치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숨을 좀 돌린 것이고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얘는 또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2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하락을 하다가 되돌렸다가 지금 보면은 우리 제가 화면에 올려놓은 게 지금 60분 차트인데요. 자,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 60분 차트예요. 자, 음봉이 뚝뚝 떨어지고 양봉이고 지금 도찌입니다. 이 도찌는 추세를 반전하겠어라는 뜻보다는 나는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의미를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1.1190대에 놓여 있는 이 지지선, 그러니까 수급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를 이탈하면서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드라기 총재가 이제 올해 10월이면 이제 네, 임기 네. 만료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뭐 뚜렷한 어떤 재료가 없다면 결국 유로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주춤거리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유로 달러가 달러 대비 그렇게 월등하게 올라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와 좀 반대적인 흐름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유로 FX 매도 의견 주셨는데, 자, 강인 트레이더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일단은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 단순히 방향성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통화 선물 유로 FX 거래하는 좀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해외 선물 자체는 우리가 기축 통화인 US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통화 선물입니다. 그래서 유로 FX도 통화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같이 띄워놨어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도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일봉상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유로 FX와 달러는 어느 정도 이제 디커플링을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유로 FX도 상승을 하다가 오늘 다시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 자체도 약간의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봤을 때 변곡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 지지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한 그냥 하락에서의 반등이지 여기서 변곡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조정이 나온다면 더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 매수로 좀 보시는 게 방향성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강인 트레이더는 유로 FX 좀 하단 매수를 하는 것이 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 자, 두 분이 좀 보는 거는 같은데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시간 관계상 어떻게 보면 골드가 좀 한 차례 남아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네. 여러분들이 유로 FX 관련해서 이제 시황을 볼 때 11월 초부터 이제 QE 프로그램이 유로존에서 진행된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브렉시트 관련해 갖고 앞으로 큰 유로존, 유로화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을 거다. 이런 외신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사실 브렉시트는 굉장히 시장에 반영된 지 오래됐어요. 상황 네.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루즈한 시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에게 있어서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이 부분을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로 관련해서 또 하나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의견을 내놨는데 드라기 총재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는 뚜렷한 가이던스가 없을 것이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오늘 또 전해드린 외신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24일 ECB 마지막 회의에서 미래의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새로운 정책 발표는 없을 것이고 시장 반응도 없을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 유로화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아까 언급은 한 차례 드렸지만은 네. 이제 떠나는 사람이에요.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이제 통화적인 부분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총재가 그렇죠. 발언을 한다면 그게 영향력이 실리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일정 자체가 새로운 총재 입에서 나오는 거에 의해서 큰 그렇죠. 변화를 이룰 텐데 이제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1일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새로 취임을 하죠. 이제 그 이후의 행보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8개가 상승, 2개가 관망, 2개가 하락 가리키면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분석은 3개가 상승, 9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3명이 상승, 4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트레이더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우리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강인 트레이더는 관망 의견 주셨네요. 황금연모 트레이더부터 간략하게 전략 주시죠. 사실 골드만큼 변화무쌍한 종목은 없는 것 네.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매도 의견을 냈지만 제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이렇게 우리 회원들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드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매수를 해서 꽤 큰 수익을 내고 나오고 오늘은 한번 잘 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골드나 N이나 국채가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안전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지수는
쉽게 안 꺾여. 이게 지수가 꺾였다라는 것은 벌써 뭔가 큰 변화가 나오는 건데 네. 이들이 저점을 더 이탈하지 않고 계속 바닥을 조금씩 다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물론 추세적인 흐름은 하락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매수가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후에 매매를 할 때는 매수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수익권역이 컸는데 지금 또 우리 장출발하고 이 시간대에 음봉이 나와서 약간의 여기서 뭐 이렇게 된다면 또 한 번에 이제 매도가 좀 더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약간 중립적인 매도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력 매도는 아니고 중립적인 매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황금전보 트레이더 골드에 대해서 오늘은 매도기는 하지만 조금 중립적인 매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강인 트레이더의 의견도 들어보죠. 네, 저는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도 방향성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좀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 일단 하락 추세선 자체가 지금 지키면서 깨지지 않고 점진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방향성을 봤을 때 하방이지만 제가 왜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골드도 사실 예전만치 못해요.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사실 골드만 거래를 거의 주력으로 했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주력으로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변동성이 큰 종목 하면 골드를 꼽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지만 요즘은 좀 횡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 이게 뭐 장대 음봉과 양봉이 나오겠지만 일단 횡보를 오래 한 뒤에 또 방향성이 나오고 또 횡보를 오래 한 뒤에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당분간 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골드는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굳이 거래를 하신다면 추세에 맞춰서 하방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골드 관련해서도 큰 이슈 없다는 점과 함께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